1977년 제1교포 간첩 사건 연루자들이 43년 만에 모두 무죄를 받았다는 소식, 지난 탐사K를 통해 전해드렸죠. 결국 이 간첩단 사건이 국가에 의해 조작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건데요. 하지만 이 같은 또 하나의 국가폭력인 조작간첩 사건을 알렸던 4.3 평화기념관 내 전시 코너는 3년 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졌습니다. 탐사K 팀은 이 점에 주목해 추가 취재를 했는데 수상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저와 신익환 기자가 함께 취재했습니다. 2008년 3월 문을 연 제주 4.3 평화기념관. 이곳에 있는 6개의 상설 전시관은 제주 4.3 사건의 발발부터 초토화 적전에 의한 주민 학살, 후유증과 새로운 시작 등 주제별로 전시물이 구성됐습니다. 평화와 인권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4.3 평화기념관은 4.3을 알기 쉽게 전시해서 국민들에게 4.3의 진실을 알리고 교훈을 계승하는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에는 4.3과 관련한 조작간첩 사건도 다뤘습니다. 국가가 4.3이라는 과거를 소위 빨갱이로 낙인 찍어 조작간첩 사건의 소재로 사용했다는 걸 알리며 또 다른 형태의 후유증인 것을 기억하고 반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요한 4.3의 후유증이다 생각이 돼서 애써서 한 25년 동안 귀동냥했던 내용들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당시 신문 기사도 찾아내고 그 당시에 희생됐던 간첩으로 연루됐던 분들이 어떤 경위로 연루됐는지 그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2017년 전시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작간첩 전시물이 사라졌습니다. 취재진은 그 이유를 파고들었습니다. KBS가 입수한 제주 4.3 평화기념관 전시관 전시위원회 회의 자료입니다. 전시위원회는 전시관 리모델링을 위해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22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에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2016년 4월 19일 4.3 평화기념관 전시 패널 수정 사항건. 설명자는 전시위원들이 아닌 당시 행정자치부입니다. 2016년 6월 14일 회의에선 더 구체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행자부가 직접 진상조사 보고서 내용 범위에서 전시 패널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전시위원들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패널 교체 제한 사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때 우리 입장은 어쨌든 민주정부에서 우리가 했던 거를 무조건 강압적으로 수정하라 해서 그거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나중에 원칙이 무너지고 외압에 시달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런 요청 사항이 있어도 저희들이 계속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행자부에서 뭔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거는 기억이 나는데 이게 약간 좀 껄끄러운 그런 이유들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기록을 안 남겨 그때 당시에 감정이 좀 불쾌했었던 그런 기억은 있는데 이듬해 6월 8일에 열린 회의 자료. 전시관 5관 제1간첩단 콘텐츠를 보강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당시 고 강우규 씨 등 7명의 제1교포 간첩단 사건 재심 재판에 무죄가 유력한 상황에 추후 결과를 담아 국가의 잘못을 명시하자는 제안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강우규 사건의 재심 사건을 재심 재판을 제가 계속 일본에서 유족분들이랑 계속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사건들이 더 있다라는 걸 그 판명 부분을 수정을 해달라고 다들 아는 사이니까 리모델링할 때 그 내용을 새로 써서 넣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서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하고 저도 하고 받았는데 그 부분을 빼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요. 하지만 이후 회의에선 어찌된 일인지 관련 내용이 사라졌고 조작간첩 전시물 역시 삭제됐습니다. 심지어 일부 전시위원들은 조작간첩 전시가 사라진 것조차 몰랐다고 말합니다. 후유증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할 때부터 자세 말고 연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하는 중에 아마 조작간첩 부분이 들어가 있었을 건데 그것만 따로 도려내서 저희들이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거 받아들여 본 적 없어요. 우리 성향 알겠지만 행자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한 거를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한 거는 없을걸요. 정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당시 행자부는 4.3 평화기념관 리모델링 사업을 총괄하며 예산 편성권까지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지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지도 감독 자체가 행안부가 최종지는 거기 때문에 행안부의 어떤 그런 입장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얘기가 왔을 거고. 하지만 당시 행자부 4.3 담당자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며 일축합니다. 그거 전혀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죠. 당시 리모델링을 직접 담당했던 업체는 비밀 서약을 이유로 제주도 관계자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명쾌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지. 제가 이렇다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만 또 다른 제주도 관계자는 당시 관련 예산이 정부로부터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정된 공간에 우선순위로 전시를 구성하다 보니 조작 간첩 코너가 사라졌다며 외압 등 지나친 확대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취재진은 이처럼 당시 회의록과 담당자들을 취재하며 조작 간첩 전시가 사라진 배경을 파헤쳤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등으로 구체적인 결론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최근 이딴 재심으로 제주인이 연루된 간첩 사건의 대부분이 조작되었다는 무죄 판결이 이어지는 상황에 해당 전시의 복구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작 간첩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그 가족들,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싶고 아울러서 우리 제주도민이나 또는 평화기념관을 방문했던 분들도 그 역사적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강주 사건이라던가 기존에 재심 무죄를 받은 사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4.3의 큰 틀 속에서 조명을 하는 게 지금도 재심을 진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용기를 못 내신 분들에게도 큰 용기를 줄 수 있는 하나의 전심을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저는 복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3의 아픔은 아직도 남아있는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혹은 몸과 마음에 남겨진 상흔을 비롯해 4.3 사건 이후 이념적으로 몰려 행해진 갖은 후유증 등 다양한 형태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우리의 아픈 역사가 단순히 과거에만 머물지 않도록 끊임없이 되새기고 반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탐사 K입니다.